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KC표를 적용한 테이블 스펙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변경된 KC표 그리고 KC 규정이 아닌 2020년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시면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KC 상에서 212.4절에 보시면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했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IB 값, 그리고 IN 값, 그리고 IG 값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IB 값은 설계 전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전류 값이 최종적으로 IG라고 하는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허용 전류보다는 작게끔 세팅을 하라라고 하는 게 주된 골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조건 1번인데 조건 2번까지도 함께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2번 같은 경우는요. I2라고 하는 어떤 값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 값은 1.45배의 IG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 1.45배라고 하는 값은요. 정해져 있는 거지만 I2라고 하는 여기 보호장치가 약속한 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그러니까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하는 걸 보장하는 어떤 제조사에서 설정한 전류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64만페아를 기준으로 64만페아보다 작냐, 이하냐, 아니면 64만페아 초과냐에 따라서 요 식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64만페아 이하를 기준으로 할 건데 그때라면 64만페아 이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라면 이 I2 값은 차단기도요.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하고 산업용 배선 차단기가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또 문제를 풀다가 표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주택용 배선 차단기라고 할 경우라면 I2가 1.45배의 IN이라는 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계산식인데요. 요 IN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거랑 똑같은 IN이에요. 그래서 이 IN이 보호장치의 전격전류, 즉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라고 선정한 값에다가 1.45배를 한 값은 우리가 케이블 허용 전류에다가 1.45배를 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까지도 모두 충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테이블 스펙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밑에 내용은 어차피 쌤들이 보시는 뭐 어디선가 따질 수 있는 KC를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요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이 아마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테이블 스펙을 공부하실 때 많이 만나시게 되는 그림이 되실 거고요. 여기 아까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 아이고 죄송합니다.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를 하나 드렸던 게 있잖아요.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 값이 있고요. 그리고 얘보다 커야 되는 게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IN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격 전류 또는 전류 설정값 IN이 있고요. 그리고 IG라고 하는 도체 허용 전류, 결국 IB보다는 크거나 같고 IG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면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였죠. 통상적인 동작 전류라고 하는 I2. 저희는 64만페아 이하의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I2 값을 1.45의 IN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여기보다는 얘가 1.45의 IG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요런 과부하 보호 설계 조건도라는 거에 충족하는 전류를 선택해야 되고 그 전류 크기에 맞는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경된 내용들을 테이블 스펙에 어떻게 녹이느냐는 실제로 시험을 봐보셔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셔야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1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KC 변경에 따른 문제 예시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조건과 같은 단상 2선식의 220V의 일반 부하의 분기 회로에 대한 과전류 보호장치,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쓸 거고요.
이걸 선정할 건데 분기회로의 전선은 XLP를 쓰고요. 긍장은 30m, 공사 방법은 A1으로 주위 온도를 40도 기준으로 부하의 용량은 4kVA, 과부하 차단기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 B타입을 사용할 거고 최소 단락 전류를 300A, 최대 단락 전류를 4000A, 케이블의 절연 계수를 143으로 설정을 해놓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런 조건들을 다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만 낼 수 있는데 쌤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1, 2, 3번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5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1, 2, 3번까지는 꼭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은 아래 표 1하고 2를 참고해서 분기회로의 케이블 굵기를 선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변경된 KC에 따르면 설계전류라는 걸 구해야 됐었잖아요. IB라고 하는 설계전류. 그래서 IB라고 하는 설계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IB라고 하는 설계전류를 구할 건데 자, 설계전류 IB 값은요. 문제상이 단상이기 때문에 단상에 220V니까 P는 VI잖아요. 그러면 결국 V분의 P만 쓰면 되네요. 그럼 220분의 P가 얼마였죠? 4kVA, 4 곱하기 10의 3승. 요거 미리 계산기 눌러봤거든요. 그랬더니 18.18A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220V를 가지고 부하 용량 4kVA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의 설계 전류는 18.18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착안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그죠? 케이블의 허용 전류라고 하는 IC 값은 어찌됐든 18.18A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을 표 1과 표 2에서 참고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럼 먼저 제가 표 1을 참고한다 치면 18.18A보다 크고 그리고 공사 방법은 A1을 따져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였죠? 단상이었죠? 단상. 그럼 18.18보다 큰 거 여기 있네요. 그냥 19A를 쓰니까 그때라면 1.5 스퀘어를 맞는 게 맞아요. 1.5 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단 이때는 19A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표 1에서만 찾은 거니까 표 2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 2를 잠깐 보시면 표 2는 주위 온도 보정 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미리 표시해놨죠? 40도일 때는 0.91 공사 방법 중에 XLP 쓰기로 했었으니까 40도에 0.9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여기 19A에다가 40도에 0.91이었죠? 요거 보정 계수를 대입해 보면 이 값이 얼마냐면은 17.29A가 나옵니다. 17.29A.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설정했던 설계 전류는 18.18A가 되는데 케이블의 허용 전류라고 하는 IZ를 계산해 봤어요. 보정 계수까지 적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17.29A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르죠.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가 보정 계수를 적용한 케이블 허용 전류보다 커졌어요.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팅한 19A, 선정한 19A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표 1에서 다시 19A보다 한 단계 큰 26A를 선정하는 거죠. 그럼 26A를 선정했을 때는 케이블의 굵기가 1.5가 아니라 2.5 스퀘어가 되는 거고 2.5 스퀘어짜리 굵기에 지금 전류는 26A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케이블 허용 전류 I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정계수 동일한 0.91배를 해주는 거죠. 그럼 0.91배를 하면 요거는 얼마냐면요. 23.66A가 나와요. 23.66A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봤었던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 전류 18.18A보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라고 만들었던 23.66A가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를 쓰는 게 맞다. 1.5 스퀘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표 1하고 2, 즉 온도 보정 계수까지만 갖다 놨을 때는 굵기를 2.5 스퀘어까지 쓸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래 분기회로의 전압 강화율을 줬어요. 전압 강화율이 2%일 때 전압 강화율을 고려한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번엔 보정 계수뿐만 아니라 전압 강화율까지 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죠.
전압 강화율이 들어가 있을 때 단면적 A는 1002분의 자 이게 뭐였죠? 단상이었나? 그럼 35.6이네요. 35.6 Li. 요거는 아시죠? 이거 기존에 쓰던 거니까. 여기가 전압 강화가 되는 거. 전압 강화율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 주어진 전압이 선간이냐 상이냐에 따라서 넣어주는 거고, 대지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 같은 경우는 다선식일 때,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일 때는 상, 작은 전압 기준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선간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L은 긍장이고 I, 요 I가 뭐냐면요, 쌤. 요게 설계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IB라고 하는 설계전류. 그럼 요 문제에서는 여기가 18, 18.18이 들어가는 얘기가 되죠. 물론 요거 상계수라고 했던 35.6이라는 거는 저희랑 수업하실 때 맨날 보셨겠지만, 다선식은 17.8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단상은 곱하기 2에서 35.6이 들어가는 거고, 뭐 있었지?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는 곱하기 루트 3에서 30.8인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보죠. 여기다 넣어보시면 1000에다가 2니까 220V였고 전압 강화가 2%면 0.02 분의 35.6. 긍장이 몇 미터였죠? 30m였나? 긍장이 30m였나요? 40m였나요? 아, 30m였네요. 죄송합니다. 30m. 어구. 30m가 되는 거고, 거기에 I는 설계전류 18.18A를 넣어주는 거죠. 요걸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이거는 얼마가 나왔냐면 4.41 스퀘어가 나옵니다. 4.41 스퀘어가 나와요. 자,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전선의 굵기를 2.5 스퀘어까지로 설정을 했어요. 그때는 전압 강화율은 고려하지 않고 온도에 따른 보정계수만 고려했을 때였고요. 이번에는 전압 강화율을 고려를 해봤더니 4.41 스퀘어로 늘어났다. 두꺼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표 1에서 4.41 스퀘어보다 커지는 게 여기 있죠. 6스퀘어. 그럼 6스퀘어일 때는 허용전류를 45A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허용전류를 다시 한번 보면 45A를 기준으로 주요온도는 똑같을 거니까 보정계수 0.91배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값은 얼마냐면 40.95A가 됩니다. 40.95A. 그러면 쌤 이제 우리가 계산한 것 중에 4.41 스퀘어라는 게 나왔으니까 4.41 스퀘어보다 커지는 거, 즉 얼마짜리? 6스퀘어짜리를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에서는 고려한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사실 답만 쓰게 된다면 6스퀘어짜리가 됐었겠죠. 6스퀘어짜리가 되는 거고, IB라고 하는 설계전류보다 커지고 IZ라고 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나 더 풀어주시면 되고,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3번 문항은 회로의 설계전류라고 하는 IB 18.18A하고 문제 1, 2에서 선정한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기준으로, 여기서 말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라는 건 결국 두 개예요. 1번에서는 23.66이 나왔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40.95였거든요. 그러면 더 두꺼웠던 거 2번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번 거를 기준으로 과부하 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표 3하고 4를 참고해서 선정해 달라. 자, 이 부분이 아까 봤던 그 부분이죠.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IB가 IN, IG를 만족하는지, 이게 조건 1번이었고, 두 번째 조건 2번이 I2가 1.45배의 IG를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조건은 설계 전류는 18.18이었던 거고 18.18A가 되는 거였고, IG라고 하는 케이블 허용 전류는 2번 문제에서 구한 게 40.95A예요. 그럼 그거를 표 3하고 표 4에서 참고해서 선정하라고 하니까 표 3하고 표 4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표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 같은 경우를 화면에서 보니까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전격 전류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6A, 8A, 10A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기억에 따르면 18.18A보다 커야 됐고, 여기가 43. 얼마였었죠? 43. 얼마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얼마였냐면 40.95였구나.
40.95 위에다 써놓은 게 얘였어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차단기 전격 전류 찾아야 되니까 18보다 큰 것만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네 20A.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를 20A짜리로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조건 1번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조건 2번은 이거였죠. I2라고 하는 보장하는 게 1.45의 IG가 돼야 된다. 그럼 I2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가 63A 이하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I2 값이 얼마였냐면 1.45배의 IN이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1.45배 곱하기 20A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1.45배의 20A를 곱한 게 되는 거고 옆에 있는 1.45에다가 IZ 값 요거는 아까 1.45 값 곱하기 얼마였어요? 40.95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계산기 안 눌러봐도 요게 물음표고 얘가 물음표 다시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되죠. 요게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 2도 만족하니까 결국 20A짜리 과전류 차단기를 선정하면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요. 표 3에 있는 주택용 차단기 전격이라고 하는 이 표는요. 아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32A짜리하고 63A짜리는 상황에 따라서 30A하고 60A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처음부터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울 수 있다라면 32하고 63이 30과 60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최소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도체의 단시간 허용 온도, 도달 시간을 구하시오. 새로운 패턴으로 보실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런 문제도요. 필기 때 한번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허용 온도를 구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얘입니다. 요 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4번 보기에 보면 요거죠. 요거. 요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만 저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몇 초 뒤에 되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S, 즉 요 S는 단면적, 뭐 A라고도 표현하죠. S가 K분의 IS 곱하기 루트 T라는 식이 존재하는데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뭐예요? 아까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143이라고 했던 거. 케이블 절연계수라고 하는 정도 되겠죠. IS는 쇼트의 약자, I쇼트, 단락전류. 그러면 최소 단락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할 거니까 대각선으로만 곱해주시면 IS 곱하기 루트 T 값이 SK가 될 거고 루트 T만 남기게 되면 최소 단락전류 IS분의 단면적 곱하기 절연계수 K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줘야 되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T는 최소 단락전류의 제곱에다가 단면적의 제곱 곱하기 절연계수의 제곱을 해주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소 단락전류가 300A였나요? 그래서 300의 제곱을 하라는 얘기고 단면적 우리가 선정한 거 뭐였죠? 아까 육수케아 선정했었죠? 그래서 6의 제곱하면 되고 K는 143이었으니까 요거의 제곱을 하면 약 8.18초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새로운 패턴의 문제 4번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 문항을 볼 건데요. 5번 문제도 여기 문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에 표 3의 차단기 전격을 참고해서 표 3의 차단기 전격이니까 여기에요. 차단기 전격을 참고해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선정하세요. 단 여유율을 120%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던 것 중에 여기 없네요. 이게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문제 조건에 첫 번째 문제에 있었던 것 중에서 최대 단락전류 4000A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의 단락전류가 4000A가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 단락전류 4000A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 거기에 여유율을 120% 주라니까 1.2배만 해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800A가 나와요. 4800A가 됩니다. 그런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 문제에서 준 거 마냥 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4800보다 커야 되니까 4500보다는 크겠네요. 그래서 4500보다 큰 여기죠. 요거 5kA. 그럼 정답은 여기가 5kA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8.18이었나요? 8.18 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3번까지는 한번 꼭 해보시고요. 4번하고 5번 정도는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아직 이 문제를 다 끝낼 건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 잠깐 봐주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표 4라고 하는 배선 차단기의 전류와 시간 동작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표가 나온다면은 이건 그냥 KEC에서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63A가 이하가 되냐 63A 초과가 되냐. 아까 우린 20A짜리를 했기 때문에 규정시간 60분에 동작전류 주택용이 1.45배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동작전류가 1.3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63A를 초과했을 때는 60분 기준이 아니라 1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실 요 밑에 단서가 붙어요. 요 밑에 이렇게 어떤 단서가 붙는데 63A를 초과하는 산업용이나 혹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를 120분으로 하지 않고 60분으로 환산을 하면 5%씩 증가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계산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63A 이하일 때 1.45배의 전류를 우리가 1.45의 IN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주택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1.3배 나와 있는 거 산업용은 1.3IN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 요거 120분이 아니라 얘를 60분으로 환산한 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45배라는 걸 쓰는 게 아니야. 주어진 건 1.45배가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5% 증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52가 됩니다. 1.52IN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45 곱하기 1.05 한 거예요. 5% 증가분이니까. 그 얘기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1.37IN으로 자, 여기 밑에 있는 두 개는요. 이 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12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60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산시킨 거잖아요. 120분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환산시켰을 때 기존 거에 비해서 5%가 증가되니까 1.45 곱하기 5% 증가분 1.05배를 하면 1.52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 1.37은 1.3 곱하기 1.05를 해주면 1.3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써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계산식 정도는 연습을 해두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러실 수는 있는데 이 패턴 자체는요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마다 조금씩 적용을 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아까 봤던 얘기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제는 2017년 3회 기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기존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게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380V인 삼상이에요. 380V짜리의 삼상, 이거 자꾸 놓치네. 380V짜리에 삼상 직입전동기가 1.5kW짜리 하나, 3.7kW짜리, 두 대네. 삼상 15kW짜리 기동기 사용 전동기 한 대 및 삼상 전열기가 따로 있습니다. 간선에 연결했을 때 간선의 굵기와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공사 방법은 B1에 PVC 절연전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동기 총계를 구해야 되니까 총 킬로와트수, 전동기 총 킬로와트수 같은 경우를 기존에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1.5kW짜리 하나 더하기 3.7짜리 둘 더하기 다음에 얼마야? 삼상 15kW짜리 하나 더하기 전동기뿐만 아니라 전열기가 있죠? 3kW짜리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규약전류값이 표 1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거죠. 1.5kW짜리 거 하나를 찾아서 쭉 따라왔더니 4.21 전류 찾는 겁니다. 4.21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예요? 3.7짜리 따라왔더니 쭉 따라와서 9.16 이거 두 개죠? 9.16 곱하기 2 플러스 또 얼마짜리였어? 15kW짜리네요. 15kW짜리 쭉 따라왔더니 34.21 여기에다가 전열기 거는 여기 없으니까 전열기 건 별도로 계산하죠. 보통 이제 P가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니까 역률이 없으면 100%로 보는 거고 전류 I는 루트 3배의 V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배에 V는 얼마예요? 380이었나? 380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얼마야? P 값이 얼마였지? 3kW? 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전류값 찾은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표 2에서 찾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본 값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였냐면 26.9kW. 이게 26.9kW가 되고요. 전류값 계산했더니 61.3A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6.9kW와 61.3A를 가지고 표 1이 아니라 표 2를 보겠죠? 자, 다음 표 한번 볼게요. 표 2. 표 2에서 저희가 이제 찾는 건데 아까 얘기했었던 게 몇 kW짜리였냐면 26.9kW짜리였기 때문에 26.9kW를 찾는 거예요. 총계 26.9kW.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거 찾겠네요. 그럼 여기에 최대 사용 전류가 65.8A니까 아까 설정했었던 61.3보다는 크죠? 이거를 쭉 선을 이어가야죠. 이어가다가 이쪽 맨 보던 게 직입기동하고 기동기 사용인데 문제상에서 뭐가 나왔냐면 1.5kW 하나, 3.7kW 두 대, 그리고 3상 15kW짜리. 이게 기동기 사용 전동기였어요. 그러면 15kW짜리 기동기에서 보면 되죠. 여기서 보는 게 여기 15. 15짜리 쭉 내려서 125냐, 100이냐 찾는 건데 큰 게 직입기동이기 때문에, 기동기이기 때문에 직입기동은 작은 녀석들이었고 15kW가 기동기니까 여기 기동기로 나와 있는 Y델타 기동. 그럼 칸 아래 숫자인 100을 설정하는 거죠. 100을 선정을 해서 문제상에서 아까 문제에 뭐가 나왔었죠? 자, 여기 문제상에서 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고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찾은 거 간선의 차단기 여기인데 100A짜리 쓰면 되겠네요. 100A짜리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거 해설을 한번 볼까요? 기존 거. 그죠? 100A짜리 쓰고 간선의 굵기는 16스퀘어를 썼는데 이 간선의 굵기 16스퀘어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여기서 친 거죠? 공사방법 PVC, B1의 PVC 따라가면 공사방법 B1의 PVC를 따라가면 B1의 PVC를 쭉 따라갔더니 여기 있죠. 16스퀘어라고 하는 최소 굵기를 만든다. 그래서 간선의 굵기는 16스퀘어를 쓰는 거고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는 100A짜리를 썼다. 이게 기존에 이 표 2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었던 건데 이게 아마 KC로 바뀌면 이게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변경 전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변경 후 얘로 나오겠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이 공사방법 B1의 PVC 절연전선 사용했고 표 1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선의 굵기하고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이 아마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을 거야.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기존 거랑은 좀 다를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5kW짜리가 한 대 있으니까 1.5kW짜리 거 설택. 아까 한 거랑 똑같이 1.5짜리 거 선택해서 4.21. 그 다음에 또 얼마야? 3.7짜리 선택해서 9.16. 근데 요거 두 대죠. 곱하기 2. 그리고 3상 15kW짜리 하나. 그러면 쭉 따라와서 34.21. 여기까지 가지고 전동기 거 계산을 하고 전열기는 아까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동기 부하전류라고 하는 IM만 먼저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치면 M 모터 전동기 거 그러면 여기 4.21A 플러스에 9.16 곱하기 2 플러스에 34.2 하나 34.2 하나 이걸 계산기 눌러보면 전동기 거만 했을 때 56.74A가 나와요. 56.74A가 되고요. 전열기 거 따로 구할 수 있었죠? 아까 어떻게 했었지? 루트 3배에다가 380 곱하고 P값이 3kW니까 3 곱하기 10의 3승에다 나눠주자. 그럼 요거 계산기 눌러보면은 4.558A가 나옵니다. 4.558A. 그래서 전체 토탈 부하전류가 전동기 거하고 전열기 거를 더하는 건데 두 개 더하면 아까랑 똑같겠죠. 61.298A가 돼요. 단, 이제 여기다가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변경된 KEC에는 설계전류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I, B가.
이게 설계전류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61.298A를 설계전류로 보겠다라는 얘기라는 걸 좀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전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이 설계전류 자체가 케이블 허용전류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였잖아요. IB. 어쨌든 IN, 뭐 과전류 차단기 있어야 되고, 여기 IG. 이렇게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설계전류가 61.298A일 때 IG 값이나 IN 값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거는 다른 표가 분명히 주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게 표 1하고 표 2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가 표 1로 여길 줬으니까 저라면 얘를 그냥 2-1, 2-2, 그래서 둘 다 2로 볼 거예요. 둘 다 2. 그래 놓고 시험장 가시면 XLP면 XLP만 나올 수가 있고 두 개를 섞어서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줄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K식 규정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는 PVC 거 구리도체, 그 다음에 XLP 거 구리도체를 같이 써왔는데, 실은 이게 섞여 있는 표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공사 방법이 뭐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사 방법이 PVC의 B1이었으니까 PVC의 B1이면 얘 봐야 되죠? PVC 선택하고 B1 선택하고, 그리고 아까 전류가 얼마였었지? 전류가 계산한 게 61.298A입니다. 61.298A보다 큰 거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칭 단면적은 16스퀘어가 되겠구나.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다만 IZ라고 하는 케이블 허용 전류가 68A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계 전류보다는 당연히 크구나 같을 수 있는 녀석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보셔야 되는 건 뭐였죠? 과전류 차단기를 선정하는 거였는데, 과전류 차단기, 여기 간선의 굵기는 지금 표에서도 달라진 거 없이 16스퀘어 그대로 갔어요. 얘는 16스퀘어가 그대로 갔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아까는 이게 얼마였냐면 기억하시나? 100A짜리였거든요. 이게 100A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를 또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면 다른 색깔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과전류 차단기를 선정할 때 IB, 이거 보이시나? 색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할게요. IB, 크거나 같다 IN, 크거나 같다 IG. 이게 조건 1번이었고, 조건 1번, 조건 2번이 I2, 크거나 같다 1.45에 IC.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이렇게 갔던 건데, 지금 이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 값을 계산을 해놨죠?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 값이 61.298. 여기가 61.298이 됐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허용 전류가 68이 된 거예요. 그러면 IN이라고 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럼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라는 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차단기 표가 분명히 주어져야 돼요. 자, 61.298하고 68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61.298하고 여기 있죠. 아까 봤던 표. 아까 봤던 표 보면 61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쑥 무시. 그러면 63. 요거죠. 요거. 63. 그럼 과전류 차단기는 63A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야 설계 전류보다는 커지고 과전류 차단기 전류가 그 다음에 케이블 허용 전류보다는 작거나 같아질 거니까 요게 63A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보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은 이거 있었잖아요. I2 1.45에 IG. 단 조건이 뭐였냐면 63A 이하냐 63A 초과냐를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63A가 나온 주택용 차단기니까 I2는 아까 있었던 거랑 동일하게 1.45배를 한 다음에 여기에 IN을 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1.45 곱하기 IN 얼마로 선정했어요? 63. 요게 될 거고, 1.45 곱하기 IG라고 하는 값 해야 되는데, IG 값 아까 계산해 놨었죠? IG 값이 얼마였었냐면 68. 1.45 곱하기 68. 그럼 봐보세요. 계산하지 않나도 이놈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조건 2도 만족한다. 그래서 요거는 과전류 차단기를 63A짜리를 써도 되겠구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KC를 적용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과전류 차단기 100A짜리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표였는데 이 기준에 따라갔더니 64A짜리로 줄일 수 있죠. 얼핏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이렇게 표가 더 추가가 돼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를 더 볼 건데요. 마지막 문제는 자, 이제 보실 게 죄송합니다. 자, 이거예요. 얘기가 제일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 2019년 2회 기사에 나왔던 문제 이런 유형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 3상 4선식에다가 교류는 380V 다선식이죠. 그리고 50kVA 부하가 전기실 배전반에서 250m라고 하는 곳 떨어져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용 전압 강화는 얼마이며 이 경우에 배전용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선정하세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 팁에 보실래요? 전선 길이가 200m 초과 시 전기 사용 장소 내 시설한 변압기의 경우는 허용 전압 강화를 7%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KC 이전 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를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 아마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120m 이하 그리고 200m 이하 그리고 200m 초과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다가 표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 때 전압 강화율 자체가 아마 여기가 5%, 6%, 456이지? 456이었네요. 여기가 아마도 얼마가 될 거냐면 456 맞아요. 4%, 5%, 6% 다 퍼센트예요. 그리고 다음에 옆에 있는 게 5, 6, 7%였거든요. 5%, 6%, 7% 이렇게 되는데 이 250m라는 근거를 들어서 200m 초과일 때에 7%를 쓸 거냐 6%를 쓸 거냐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를 쓰는 거는 전용 변압기를 쓸 때 그러니까 고압이에요. 전용 변압기 전기실이 있을 때 이거는 전기 사업소로 직접 받을 때 이게 전압 강화율을 이렇게 쓰라라고 해서 7%를 썼던 문제이긴 한데 이게 KC로 바뀌면서 싸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싸글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면 요게 생긴 거예요. 요거. 자, KC 규정상에서 232.3.9절에 보면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 전압 강화는 표 232.3-1의 값 이하여야 한다. A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고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를 B로 본 거예요. 만약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결국 뭐냐면 전기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우리 집같이 단독주택 이런 경우면 우리 집 아파트인데 단독주택같이 직접 받는 경우라면 조명 부하는 3%로 하는 거고요. 요거 이하로 하는 거예요. 값 이하이어야 한다니까 기타 부하일 때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문제였다면 조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저 문제를 이 기준에 맞춘다면 5%를 넣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게 전용 변전실이 있는 애들이죠. 그럴 때 조명 부하는 6%고 기타인 경우는 8%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7% 이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8% 이하를 적용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나왔던 문제 패턴을 보니까는요. 7%라는 것도 언급을 안 해주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A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KC 자체에 있는 건데 A는 가능한 최종 회로 내의 전압 강화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 6이나 8%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용자의 배선 설비 길이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05%를 중과할 수 있다. 허나 이거는 0.5%를 최종적으로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 이것을 녹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면 허용 전압 강화 정도는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전압이 380V에 0.07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대로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08로 계산을 해주란 얘기죠.
이걸 0.08로 계산을 하시면요. 30.04V 정도가 돼요. 30.4. 0사가 아니네요. 30.4V 정도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게 다선식 아닙니까? 3상 4선식이니까 케이블 굵기 A는 1002분의 17.8 LI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죠? 2라고 하는 건 상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20V 쓰는 거예요. 380V 나왔다고 얘 쓰는 게 아니죠. 3상 4선식이라는 건 220도 쓸 수 있고 380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상전압, 성간전압해서 상기준으로 가라. 그러면 1000에다가 220 곱하기 전압 강화율 0.07%, 0.07이 아니라 0.08을 쓰지 않을까. 거기에 17.8 그대로 최대 긍장 250, 그 다음에 I라고 했던 전류값이 75.97이라고 하는 거 나온 녀석은 요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요거랑 똑같이 380에다 집어넣고 부하 거 써주면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다만 물론 이것도 계산하실 때 보면 이제 요 I라고 하는 것은 그냥 I, 부하 전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값을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설계 전류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IB라고 하는 설계 전류값을 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조건에 보시면요. 아까 조건에 이거 있잖아요. 200m 여기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5%가 되는 거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250m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 100m 이내로 주거나 끽해봐야 여기다 곱하기 100 해갖고 200m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250m짜리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이상은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나온다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푼 것처럼 I라고 하는 전류만 설계 전류로 바꿔서 풀어주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자. 단 전압 강화는 7%가 아니라 8%라는 거 정도는 암기를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변경될 수 있는 문제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가장 많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의 자료가 좀 필요하시면 뭐 저희 이게 화면에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자료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KC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바뀌자마자 이걸 전부 다 녹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비중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비중, 안 바뀐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요게 테이블 스펙이 아니라 수변전이나 기사 단답 쪽에서 바뀌는 거는 우리 강준희 교수님께서 또 수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거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핑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